안녕하세요. 아직도 생각하면 믿기지가 않고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어안이 벙벙하고 무섭지만 용기를 내서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는 결혼 준비를 한참 동안 하던 사람이었어요. 주변에서 하나둘씩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솔직히 너무 부럽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지만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고 두 번 다시 이혼을 경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조금은 두려웠어요. 우리 아빠처럼 이혼하면 어떻게 하지? 나 정말로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절대로 이혼 안 할 만한 남자를 만나야지.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가하고 아주 신경을 많이 써서 남자를 만나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물 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잖아요. 남자들의 마음이 시도 때도 없이 변하고 이제 좀 진지하게 앞날을 함께 그려나가 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자기는 결혼 생각이 없다느니 아이 낳기 싫다느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서른이 되도록 결혼하고 싶어서 짝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결혼을 했냐? 미자야, 나도 내가 어떻게 결혼한지 모르겠어. 진짜로 그냥 물 흐르듯이 결혼하게 된 것 같아. 뭐, 멋 모를 때 결혼하게 되었다고 말을 해야 하나? 하여튼 그랬다니까. 나도 신기해. 너도 그렇게 될 거야. 괜찮은 사람 만나면 너도 모르게 결혼까지 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 조급해하면 될 일도 잘 안 되더라고. 친구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운명이라고 느껴지는 상대를 제가 정말로 만나게 된 거였어요. 첫 만남은 와인 동호회였습니다. 그곳에서 같은 팀으로 배정된 남자가 꽤 괜찮았고 얼굴도 반반하고 키도 훤칠했어요. 그 동호회에 있는 사람들 전부 그 남자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결혼 정년기 여자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그런 남자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에이, 저렇게 완벽한 남자가 나를 좋아하겠어? 못 먹을 떡 괜히 쳐다보다가 상처받지 말고 아예 포기해버리자. 그게 속편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 남자한테 털털하게 편하게 대한 것 같아요. 그 남자도 항상 여자들이 자기한테 대시하려고 다가오는데 저는 그러지 않으니까 신기하게 보는 듯 하더라고요. 미자 씨는 다른 사람이랑 다르네요. 약간 저한테 진정성 있게 다가오고 그래서 마음이 더 가는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을... 점점 미자 씨가 궁금해진다고요. 미자 씨는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옷을 입는 걸 좋아하는지 뭐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알아가 보고 싶어요. 천천히 미자 씨 마음을 알아가 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 남자가 봤는진 모르겠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좋은 의미에서요. 설레기도 하고 너무나도 갑작스러워서 놀라기도 했지요. 사실 저도 관심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먼저 이렇게 저에게 마음을 표현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천천히 부담스럽지 않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 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너무 좋지요. 그렇게 저와 그 남자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 봤어요. 주말에는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가 좋아하는 술이나 와인,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었고, 둘 다 재즈를 좋아해서 재즈 카페도 이따금씩 갔지요. 생각보다 잘 맞았고, 그 남자의 문화생활 수준이 높아서 배울 점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왜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조금 잘 되면
결혼까지 생각하고 그 남자는 결혼까지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이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남자가 미자 씨는 결혼 언제쯤 하고 싶으세요? 저는 결혼 저랑 맞는 사람 생기면 바로 하고 싶어요. 솔직히 요즘은 결혼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럽고 가정 꾸리고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게 정말로 성공한 인생 같아서 너무너무 부럽죠. 제 말을 들은 그 남자는 일주일 뒤에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본인의 자동차 트렁크에 아주 큰 꽃다발을 정말 꽃 수백 송이를 실어온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나 미자 씨한테 오늘 청혼하고 싶어서 용기 내서 이벤트 준비한 거예요. 미자 씨랑 함께하는 날들이 너무나도 행복했고 앞으로 함께하면 더더욱 행복할 것 같아서 저 미자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미자 씨, 저랑 앞으로 남은 날들 행복하게 잘 살아볼래요? 제가 잘할게요. 부족한 부분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게요. 이제부터 내가 노력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미자씨, 당신이 될 거야. 미자씨 당신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살게. 너무나도 감동이었어요. 저는 안 그래도 외롭고 친구들 다 시집 가는데 나만 못 가는 것 같아서 외롭고 그랬는데 남친의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자가 되는 것 같았고 앞으로 인생에서 어떤 역경이 생기든 다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듯 했죠.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 인생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견디고 참다 보면 무지갯빛 같은 날들이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청혼을 받은 저는 바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당연하지. 나도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어. 당신처럼 너무 좋은 사람이 내게 청혼을 하니까 나 너무나도 기뻐. 진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바보처럼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 사람이 소매로 저의 눈물을 닦아주었죠.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에게 결혼 사실을 말했습니다. 나 청혼받았어. 이 사람 대기업 다니고 사람 정말로 괜찮아. 와인 동호회에서 만났는데 거기 동호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 사람 만나고 싶어서 대시 엄청 했는데 결국 나랑 이 사람이랑 만나게 되었고 이번에 청혼까지 받았어. 엄마, 아빠, 딸내미 드디어 시집간다. 아이고, 우리 딸이 그렇게 시집가고 싶어 하더니 결국에 아주 소원 성취했네. 맨날 시집가고 싶은데 남자 없다고 세상에 반이 남자인데 왜 내 남자는 없냐고 말하더니 결국에 한 놈 탁 물어오는구나. 내 딸 너무너무 대단하다. 아빠는 저를 보고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남자친구의 사진을 보고 훤칠하고 듬직할 것 같다고 하면서 미소를 지으셨고요. 하지만 엄마만 조금 찝찝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딸, 이 남자랑 꼭 만나야 해? 결혼해야 해? 엄마는 잘 모르겠지만 왠지 찝찝하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딸이 이 남자 안 만났으면 좋겠어. 엄마, 왜? 뭔가 인상이 안 좋아. 아빠는 그런 엄마에게 에이, 당신은 아직 예비 사이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어? 참, 그러지 마라 당신, 응?
그런가? 알겠어. 안 그럴게.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자친구랑 엄마 아빠가 만나게 되었고, 남친을 본 부모님은 나쁘지 않은 반응을 보이셨어요. 아빠는 사람이 듬직하고 직업도 탄탄하니 괜찮은 것 같더라. 그치, 아빠? 내가 괜히 이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니까.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이 사람이랑 만나고 그런 거야, 아빠. 아빠가 좋아해주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엄마는 뭐 사진으로 볼 때보다는 느낌이 좋긴 하네. 그래, 딸내미가 좋다는 남자니까 엄마는 그냥 믿고 응원해야지. 다행이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예비 신랑을 좋아하시고 허락해 주시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신랑은 그래도 부모님이 나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야. 긴장 엄청 많이 했거든. 아무래도 어머님, 아버님 뵙는 것은 긴장되니까. 다행히 우리 엄마 아빠도 좋아하네. 그런데 내가 아직 말 안 한 게 있는데, 어?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말 안 한 게 있다니, 뭐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실, 우리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있거든. 암투병한 지 꽤 되었고, 사실,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서 밖에 나가시지를 못해. 몸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암 말기라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래도 어머님한테 그럼 빨리 인사하러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어머님을 못 본 거구나. 상견례도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물어보니까 엄마 상황이 안 좋아서 외출증은 못 끊어주고 병원 내부 회의실이나 작은 손님방에서 모일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부모님 모시고 병원으로 가는 걸로 해야겠다. 아무래도 아픈 사람한테 맞추는 게 맞는 거지. 알겠어. 아이고, 난 몰랐네. 어머님이 이렇게 아프시고 오랜 시간 동안 투병 생활하신지. 그치. 아무래도 내가 말하면 당신이 걱정할까봐 말 못하고 있었어. 이제는 당신이랑 내가 한 가족이 되어야 하니까 숨기는 것 없이 다 말하고 싶어. 그렇게 저는 시모의 암투병 사실을 알고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다들 엄청 놀랐어요. 뭐야, 정말이야? 아니 세상에, 이걸 어쩌면 좋아. 안 싸돈 될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있다고 하니 마음이 안 좋네. 그러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빨리빨리 처리하자고. 원래 만나기로 했던 날보다 조금 더 일찍 우리가 병원으로 갈게. 그리고 결혼식도 웬만하면 안 싸돈 의식이 있을 때 아들 결혼하는 거 보게 하자고. 부모님들은 사돈을 배려하신다고 상견례 날짜도 옮기고 여러모로 신경을 써주셨어요. 참 다행이었지요. 저는 괜히 속으로 아픈 집안에 시집가는 거 아니라고 고생만 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이 결혼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서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저희 가족은 아픈 시어머니에게 맞추어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병원에 있는 작은 회의실 같은 곳에서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저랑 남편, 저희 부모님, 이렇게 6명이 만나게 되었지요.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우리 미자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빠는 내가 아무래도 한번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기 때문에 미자에게 잘해주지 못하고 마음에 상처를 준 것 같아서 항상 마음이 무거웠어. 미자도 이혼하는 게 무서워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신중하게 생각하기도 했고, 그래서 남서방이 우리 미자한테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길 바라겠네.
나도 남서방 생각해서 나름대로 잘해주려고 노력할 테니. 아빠는 본인의 이혼 이야기를 꺼내면서까지 진심으로 신랑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셨어요. 정말로 저는 제가 어릴 때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고 나서 새엄마를 맞이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었고 어색했고 내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정도로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내 자식에게는 이런 경험을 절대로 물려주지 말아야지 수도 없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상견례가 무사히 끝나게 되었고 예비 남편은 긴장이 많이 되었던 것인지 여보, 나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에 좀 다녀올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당신 먼저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나가 있어. 알겠어. 나 신경 쓰지 말고 볼일 보고 와. 저는 신랑이 화장실에 간 사이 어머님을 모시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님은 주차장에 가셔서 미리 차를 빼고 담배를 피우고 계신다고 하였고요. 우리 부모님도 차 빼고 있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와 시모만 둘이 남아서 병실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아가야, 미자라고 했지? 내 아들이랑 헤어져라.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상견례까지 했는데 헤어지라고요? 왜죠? 저는 토끼 눈이 되어서 갑자기 헤어지라는 어머님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은 고개를 푹 숙이면서 늦지 않았으니 내 아들이랑 헤어지라고.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죽기 전에 이 말을 안 하면 너무나도 죄 짓는 것 같아서 더 자세한 거는 묻지 말고 지옥구덩이로 빠지고 싶지 않으면 내 아들이랑 파혼해. 아까 바깥사돈이 이혼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남서방은 우리 딸 눈에서 피눈물 안 나게 해주고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때 내가 심장이 쿵 하더라.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내 아들이랑 헤어지라고. 저는 이해가 안 되었어요. 아니, 좋은 분위기에서 서로 결혼도 허락하고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어머님께서 저에게 이혼하라고 하시니 저로서는 엄청 당황스럽죠.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싶기도 하고 왜 이렇게 갑자기 이혼을 말씀하시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으면 사과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이유도 없이 갑자기 파혼하라고 하시니까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제발 무슨 일인지, 왜 이렇게 갑자기 저에게 파혼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 어머님은 고개를 휘저으면서 병실 침대 밑에 있는 작은 테이프와 구식의 핸드폰을 건넨 겁니다. 저는 어머님,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고 어머님은 이거 가지고 가서 집에서 봐보렴. 그리고 나서 내가 따로 연락할 테니 아들이 화장실에서 돌아오기 전에 빨리 숨기렴. 가방에 넣어라. 저는 황급하게 그 자료들을 가방에 넣고 어머님 말씀대로 모른 척을 하고 그 사람을 기다린 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서로에게 인사를 하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는 내내 심란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어머님이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 거야? 이 영상 테이프는 뭐고 이 구식 핸드폰은 또 뭐야 정말로. 집에 도착한 저는 바로 그 영상 테이프를 시청했습니다. 그걸 본 저는 온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세상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손이 덜덜 떨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고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군요. 영상 속에는 예비 신랑이 한 여자에게 손찌검을 하고 집을 초토화내는
폭력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집에 있는 찬장의 유리잔들을 싹 다 꺼내서 던져버리고 난리를 치고 야구방망이를 휘둘러서 집안의 물건들을 다 깨부수는 장면이었습니다. 욕설도 수도 없이 나오고 그 영상 속 여자는 여보, 제발 그만해. 그만하라고. 제정신이야? 당신 미친 거냐고. 제발, 제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절규하는 거였습니다. 대체 영상 속의 여자는 누구고 왜 남편이 이런 짓을 벌인 것인지 저는 알 길이 없었어요. 구식 핸드폰을 열어보니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핸드폰 안에 있는 메모장에서 남편의 실체를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이코패스였어요. 철저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의도를 감추고 여자에게 접근하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었던 겁니다. 영상 속의 여자도 제 예비신랑과 사실혼 관계였던 여자였어요. 혼인신고는 안 하고 식만 올리고 함께 살고 있었다가 그놈이 사업한다고 그 여자의 명의로 어마어마한 대출을 몰래 받고 빚을 만들어 놓아서 그걸 알게 된 여자가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제 남편에게 막말을 하다가 남편이,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예비 신랑이 뚜껑이 열려서 그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거였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전화가 와서 영상 다 봤니? 어머님, 이거 거짓말 아니죠? 정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세상 착하고 다정한 것처럼 보이는 이 남자,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어머님? 어머님 아들의 정체가 뭐냐고요? 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나도 내 아들이지만 무섭더라. 어릴 때부터 그 아이는 그랬어. 폭력적이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반에서 함께 키우는 햄스터를 죽이기도 하고 동급생 애들에게 등에 샤프를 꽂기도 했지. 세상에, 말도 안 돼. 내가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데려가니 사이코패스 기질이 높다고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고 해서 내가 그때부터 직장도 때려치고 우리 아들 사회에 잘 흡수되게 하려고 미친 듯이 노력했어. 말도 못해. 그때 한 고생은. 산에 가서 스님한테 훈련받기도 하고 어디 교회에 가서 맨날 기도해보기도 하고 그래도 애가 머리 하나는 좋아서 대학도 잘 가고 대기업에 척척 붙더라. 참 신기하더라. 그런데 이제 대기업에 다니는 걸로 자기 성에 안 차니까 사업하고 싶어 했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자들을 만나서 명의를 빌려 돈을 어마어마하게 꾼 거야.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를 죽도록 패고 경찰까지 넘어가고. 에휴, 말도 못한다. 내가 이런 아픈 손가락 아들이 너무나도 눈에 밟혀서 마음 편히 눈도 못 감을 것 같고 또 어떤 여자를 만나서 우리 아들이 피해를 줄까. 단순히 나랑 내 아들 편하자고 그 여자에게 아들의 실체를 알려주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맞을까 수도 없이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며느리 너에게 미안해서 안 되겠다. 속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죄책감이 심하게 들어서 안 되겠어. 어머님의 그 말에 저는 충격에 정말 몸이 휘청일 정도였어요. 와, 정말로 사람이 작정하고 속이면 나처럼 여우 같은 여자도 능구렁이처럼 속일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에 무섭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에게 어머님, 그래도 용기를 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그래,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니 이 세상에 미련이 없지만 너는 아직 젊고 부모님도
그 누구보다 너의 행복을 바라는 것 같으니 행복하기에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아야 하지 않겠니? 나는 너 응원한다. 어머님은 그렇게 저에게 자신 아들의 실체를 말해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천하셨어요. 저는 힘겹게 저희 가족들에게 어머님께 받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파혼을 선언했고, 새엄마, 직감이 좋아서 처음부터 저와 그 남자의 만남을 반대하던 새엄마는 이럴 줄 알았어. 눈빛이 퀭하고 쎄하더라고. 엄마의 말이 맞았습니다. 여자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파혼 통보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파혼이라니.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건데? 왜? 자신의 계획과 틀어지자 그 남자는 한 마리의 야생곰처럼 자신의 가슴을 퍽퍽 치면서 저에게 거의 욕설 비슷하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막 저를 때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길래 소름 끼친 저는 이 사실을 시부에게 말했어요. 시부는 이 사건의 전말을 모르고 계셨거든요. 동영상과 함께 보여드리니, 그래서 네 엄마가 화병이 나서 쓰러졌구나. 이런 불효자식. 솥뚜껑처럼 두꺼운 손을 들어서 그 남자의 뺨을 철썩 아버님은 때렸어요. 그 남자는 저에게 너 내가 가만히 안 둬. 엄마는 죽어서 내가 뭐 어떻게 할 순 없겠지만 니는 내가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게 느껴지게끔 최선을 다해서 복수해줄게. 알겠어?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그 이후로 그놈은 저희 집에 망치를 들고 찾아오거나 하루에 전화 30통을 할 정도로 저를 못살게 괴롭히고 저를 심적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괴롭혔어요. 죽고 싶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직장도 이직하고 집까지 이사갈 정도로 그 남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니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해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스토킹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요. 꼭 사건이 터져야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원래 이런가요? 아니, 대체 왜 이러는 건데요? 제발 좀. 경찰, 아니, 이 대한민국 법은 철저하게 가해자 편이더군요. 당장이라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죽을 것 같은데 아직 제가 직접적으로 다친 게 없기 때문에 접근 금지 신청을 할 수 있다거나 뭐 그런 게 하나도 안 되는 거였어요. 저만 미칠 지경이었지요. 속이 터질 것 같고 너무 답답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제 정보를 모두 숨긴 뒤 그놈의 소나구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1년간의 우울증 끝에 다시 사회로 나와서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은 저를 대학생 때부터 지켜보셨던 같은 학교 선배였고 저의 결혼을 말린 엄마를 제외한 유일한 사람이었죠. 나는 그 남자가 이상하게 쎄하다. 미자,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 남자를 만나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다가 저의 파혼 소식을 들은 오빠는 다행이야. 차라리 잘 된 거야.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파혼한 거잖아. 라며 저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위로해 주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이었고 감사했죠. 그래도 이 남자 덕분에 내가 힘든 순간들을 버텼구나 하고요. 그 오빠는 20년 넘게 격투기랑 운동을 배워서 경호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몸이 엄청 듬직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동안 그 오빠에게 위로를 받고 심적으로 의지를 하면서 마음이 생겼고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좋아했던 그 오빠는 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면서
교제를 조심스럽게 시작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죠. 저는 그 제안을 수락했고 조심스럽게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든든한 사람이 제 곁에 있으니까 더 이상 두렵지 않더라고요. 전 남친이 불쑥 저를 찾아와서 해코지해도 지금의 현 남친이 저를 지켜줄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어요. 아직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치고 어이가 없는데 전 남친이 제가 사는 곳을 어떻게 안 것인지 찾아온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무원한테 푼돈을 주고 제 정보를 받은 거더라고요. 와, 진짜 열불 터졌습니다. 저희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한 남자.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전 기절할 뻔했고 남친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그 남자가 또 찾아왔어.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나 너무너무 무서워, 오빠. 파르르 떠는 저의 목소리를 들은 남친은 기다려, 미자야. 오빠가 바로 거기로 달려갈게. 남친은 6분도 안 되어서 바로 현장으로 왔고 파르르 떠는 저를 아파트 1층에 두고 저희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빠, 그냥 경찰 부르자. 그 남자 사이코패스라고. 어떤 짓을 할지 몰라. 일단 기다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우니까. 그렇게 오빠가 저희 집 층에 올라간 뒤 전남친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술 먹은 고라니가 꾸액거리면서 주정 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저 위에서 벌어지는 거야? 그 순간 알몸으로 한 남자가 손으로 가운데 부분만 가리고 도마뱀처럼 양다리를 펄쩍거리면서 계단을 내려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하교하고 집에 올라가던 2층 집 할머니와 꼬맹이는 깜짝 놀라서 깍 비명을 질렀어요. 할매는 아니 무슨 토롱뇽이 내려오는 줄 알았네. 아저씨 미쳤어? 남의 건물에서 홀라당 벗고 보이지도 않는 총기 같은 찌끄레기 손으로 가리고 뭐 하는 거야? 그 남자는 전 남친이었습니다. 얼굴은 팅팅 부어있고 입술을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아주 빵빵한 보거 입술 같았어요. 전 남친 제 얼굴 보자마자 괴물 같은 소리를 내며 으악 꾸억 거리면서 엄청 두려움에 떨더니 뛰쳐나가더라고요.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해 깍 거리면서 난리가 났어요. 한참 뒤에 계단을 내려온 제 남자친구는 손바닥을 탁탁 털면서 내가 손 좀 봤어. 저딴 사이코패스 특징은 지 앞가림을 못하더라고. 아주 강약약강 이딴 짓 하는 애들은 무조건 참교육을 해야 해. 아휴 정말.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저놈 자식 다시는 접근 못하게 참교육했으니까 당신 걱정 안 해도 돼. 저는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니었고 열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서에 가서 저의 신상을 팔아버린 그 공무원 놈을 고소했습니다. 미친 거였어요. 단순히 몇만 원에 저의 정보를 판 거였고 그 때문에 제가 남자친구가 아니었으면 그놈 자식한테 맞아 죽거나 아니면 큰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사람이 열받으니까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결국 그 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되었고 전 남친은 제 남친에게 참교육을 당해서 제 앞에서 얼씬도 못했어요. 조금은 서글프더라고요.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는 제 남친의 말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아주 생생하게 깨달을 수 있었고 남친이 저를 지켜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힘이 약한 제 자신이 싫기도 하고 참 많은 감정이 들었어요. 그렇게 결국에 우리 부모님도 화가 나서 시부가 될 뻔한 사돈에게 찾아가서 깽판을 치고 시부는
우리 엄마랑 아빠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고, 화가 난 전 시부는 전 남친에게 소리치고 난리도 아니었지요. 하여튼 그렇게 다시 한번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전 남친은 더 이상 제 앞에 나타나지 않네요. 인상도 나쁘지 않고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속으로 그런 더러운 생각을 하고 소름 끼치는 행동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힘이 센 제 남친이 전 남친에게 매운 주먹 맛을 보여주고, 그래서 겨우겨우 정신 차리고 그 이후로는 저에게 접근을 안 한다는 사실이 저에게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사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세상에 왜 이렇게 범죄자들이 많고, 그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법원의 판결은 왜 이렇게 약한 것인지, 그리고 왜 항상 법은 가해자 편이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인지, 저 개인적으로는 속이 터질 것 같네요. 너무나도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저는 시간이 흐르면서 분노의 감정이 조금 사그라들게 되었고, 그나마 제 마음이 좀 편해지게 되었네요. 하여튼 여러분 조심하세요. 사람 속은 정말로 모르나 봐요. 만약에 제가 시모의 폭로를 듣지 못했으면 저는 지금까지도 고통받으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었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소름이 돋습니다. 에휴, 여러분은 저처럼 쓰레기 만나지 마시고 부디 행복하게 좋은 사람 만나서 하루하루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동안 너무나도 힘들어서 안 좋은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심적으로 많이 행복해져서 기분이 좋네요. 사는 게 정말로 쉽지 않은데 그래도 마음이 한결 편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 마치겠습니다. 강약약강. 강한 자에게는 약하게,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하는 사람들은 싹수가 노래서 그 낌새가 보이는 즉시 연을 끊어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사람 관상이나 나에게 오는 그런 직감들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에휴,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요즘 날이 덥고 습하니까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